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출력 레이블 Y가 두 개 중에 하나거나 또는 두 개보다 더 많은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일 수 있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유형의 분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중 레이블 분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 연관되어 있는 레이블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니면은 그 운전자 지원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할 경우에 자동차 앞에 무엇이 있는지 사진을 보고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가 있는지, 아니면은 버스가 있는지, 아니면은 페데스트리안, 그 보행자가 있는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이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이미지에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yes, 그리고 또 버스는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no, 그리고 페데스트리안은 한 명 이상 여러 개면 있죠? 어쨌든 yes라고 답이 나와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미지를 또 봅시다. 여기서는 뭐 자동차도 없고 버스도 없네요. 그중 페데스트리안이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것만 yes. 마지막 거는 여기서는 그 버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도 있고요. 근데 페데스트리안은 안 보이네요. 그러면 no,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한 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지금 레이블이 그 여러 개, 여기서는 세 개죠. 즉 여러 개의 레이블이 붙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로 훈련시키고자 하면은 이거는 다중 레이블 분류 문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타겟, 출력값 y가 이제 더 이상 어떤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이제 벡터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벡터 안에 있는 값들이 뭐 반드시 하나만 원이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개의 숫자로 구성된 벡터. 첫 번째 타겟은 101이라고, 그러니까 yes를 1이라고 하고 no를 0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이미지의 타겟 레이블은 001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거는 110이라는 이런 타겟 레이블을 가지고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게 다중 레이블 분류 문제인데 그러면 신경망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까요? 자, 한 가지 방법론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겁니다. 즉, 출력단에 하나의 노드만 갖는 출력단을 두고 그 대신 각각 별개의 하나만 감지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네트워크는 자동차를 감지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는 버스를 감지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네트워크는 그 보행자를 감지하도록 하는 것. 사실 이거는 뭐 무리한 접근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말하자면 그 좋은 그 바람직한 접근도 아닐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좀 바람직한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그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걸 모두 해결하는 건데요. 근데 출력단에 말하자면 노드를 세 개를 두는 겁니다. 즉 X 입력 그 특징이 들어오고 첫 번째 층에서의 A1 액티베이션, 두 번째 층에서의 A2 액티베이션. 그렇지만 마지막에 A3 액티베이션 값이 세 개의 노드로 구성되고요. 그 각각 하나하나가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값으로 우리가 그 활성화 그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그 마지막 A3, 그러니까 출력단에서의 각각의 노드 값은 그 서로 다른 대상이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함수의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게 카, 두 번째 게 버스, 세 번째 게 페데스트리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모델을 해서 훈련을 시키면은 이 다중 레이블 분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끔 혼동되는데 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별도의 비디오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중 클래스 분류 그리고 다중 라벨 분류 문제까지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포뮬레이션하고 어떤 식으로 학습시키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경사하강법으로 학습시킨다는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만 실제로 적용할 때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알고리즘을 씁니다. 보통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그 학습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인데요. 그 추가적인 어드밴스드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음 비디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